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수의 사칙 연산을 알기 전에 음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네, 음수가 뭐냐면 0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0보다 3 작은 수, 마이너스 3분의 2는 0보다 3분의 2 작은 수, 마이너스 0.5 같은 경우는 0보다 0.5 작은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표기를 할 때는 0이 아닌 수에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수가 아닌 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음수가 아닌 거는 양수가 있습니다. 양수가 무엇이냐?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0보다 1 큰 수, 플러스 2분의 7 같은 경우는 0보다 2분의 7 큰 수, 이렇게 0.5 같은 경우도 양수인데 이렇게 양수는 플러스 부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양수는 0이 아닌 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 수고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음수가 아닌 수 첫 번째 양수를 배웠고요. 두 번째 음수가 아닌 수는 뭐가 있냐? 바로 숫자 0이 있습니다. 숫자 0은 양수도 아니지만 음수도 아닌 수입니다. 그리고 숫자 0은 음수와 양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음수가 아닌 수, 첫 번째 양수, 두 번째 숫자 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음수의 사칙 연산을 하기 전에 수직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수직선이 무엇이냐면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을 표시해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0보다 큰 수니까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반대로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0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쪽은 음수가 됩니다. 아, 수직선은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특징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특징이 있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절대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절대값은 이렇게 바, a,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시할 때는 바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하고요. 의미는 0과 1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원점 0과 플러스 1의 거리, 즉 1이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뭐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0과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니까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즉 숫자 2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거 할 수 있냐? 첫 번째, 양수의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의 절대값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의 절대값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양수, 왼쪽에 있는 수를 음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니까 양수가 0보다 크고 0이 음수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양수는 0보다 크고 0은 음수보다 크다는 걸 이렇게 수직선이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니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과 5를 비교하면 7이 5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7이 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수의 비교를 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3이고 0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떨어진 게 4만큼 떨어진 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절대값의 의미를 알면 음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플러스의 의미랑 마이너스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플러스는 수직선상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그리고 덧셈의 의미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오른쪽 덧셈 같은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있다. 반대로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마이너스는 왼쪽 뺄셈 다른 방향으로라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5 더하기 2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숫자 5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 더하기 2는 더하기가 오른쪽으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숫자 5에서 이만큼 간다. 즉 수직선에서 5에서 이만큼 간 수니까 답은 7이 되겠죠.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됐죠. 네, 다음으로는 5 빼기 3을 볼 건데 숫자 5에서 빼기가 왼쪽으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숫자 5에서 3만큼 간 수다. 즉 5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가니까 우리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빼기 3이 2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수의 덧셈과 음수의 뺄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플러스 5랑 플러스 2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운데 있는 플러스는 오른쪽 아니면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5에서 오른쪽으로 자, 같은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 아니면 플러스 5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5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답은 플러스 7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를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5에서 플러스가 아까 오른쪽 아니면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플러스는 오른쪽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아까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반대 방향 아니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럼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어떤 거냐? 플러스 5에서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 아니면 플러스 5에서 같은 방향 왼쪽으로 이만큼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왼쪽이니까 결국은 왼쪽으로 이만큼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5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답은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3을 보면 마이너스 4에서 아까 마이너스는 왼쪽 아니면 반대 방향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는 같은 방향 아니면 오른쪽의 의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에서 왼쪽 같은 방향으로 3만큼 간다. 아니면 마이너스 4에서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3만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왼쪽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오른쪽이니까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3만큼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가니까 답이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7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는 아까 마이너스는 왼쪽 아니면 반대 방향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도 똑같이 반대 방향 아니면 왼쪽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왼쪽 반대 방향,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4 가니까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음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수직선에서 자 플러스는 오른쪽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왼쪽 반대 방향 이런 의미로 수직선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직선으로 덧셈과 뺄셈을 이해했으니까 이거를 빠르게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자, 공통부호를 쓰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아까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7은 플러스 4에서 오른쪽으로 7만큼 이동했으니까 답이 플러스 11이겠죠. 자, 이거를 빠르게 하면 플러스 4와 플러스 7 부호가 공통으로 플러스가 있고 4 더하기 7 하면 플러스 11 이렇게 공통부호랑 두 수의 절대값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아래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래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이번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공통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써주시고 4분의 1하고 7분의 1의 합 하시면 자 분수의 덧셈은 통분을 하시고 자 통분을 하면 28분의 7 더하기 28분의 4 그러면 분수의 덧셈은 분자끼리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28분의 11이 나오니까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은 마이너스 28분의 1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공통부호를 쓰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부호를 쓰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8이 4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4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8 빼기 4 두 절대값의 차를 쓰면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아래를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플러스 4분의 3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플러스 4분의 3 중 플러스 4분의 3이 저 절대값이 크니까 부호를 플러스를 써주고 그리고 4분의 3, 5분의 3의 차 즉 4분의 3 빼기 5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자, 분수의 뺄셈은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 빼주면 되니까 두 수의 차는 20분의 3이니까 결국 플러스 20분의 3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부호를 쓴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뺄셈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냐? 음수의 뺄셈을 빨리 하는 방법은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을 하시면 돼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덧셈을 한다. 즉 마이너스 양수면 이렇게 플러스 음수로 바꾸고 마이너스 음수면 플러스 양수로 바꾸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5다. 그러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한다. 즉 마이너스 플러스 5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음수의 덧셈은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에 부호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5 빼기 2를 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음수의 뺄셈은 빼는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덧셈으로 계산한다. 자, 아래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9 이건 어떻게 하냐?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음수니까 이렇게 플러스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9니까 음수의 덧셈인데 지금 부호가 다른 경우죠. 자, 우리 아까 부호가 다른 덧셈은 절대값이 큰 플러스 9의 부호를 쓴 다음에 9 빼기 4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이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음수의 뺄셈은 이렇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 즉 마이너스 양수면 플러스 음수, 마이너스 음수면 플러스 양수로 바꾸고 덧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음수의 뺄셈 빠르게 하는 방법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수의 곱셈을 아까처럼 수직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플러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플러스는 오른쪽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라는 의미가 있었고,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왼쪽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곱셈이 뭐냐? 곱셈은 a 곱하기 b는 어떤 뜻이냐면 a를 b번 더한다 이런 뜻이 있었죠. 자, 예를 들면 3 곱하기 4는 3을 4번 더한다. 즉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에요. 자,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0에서 3만큼 4번 가니까, 즉 0에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이 12가 됩니다. 곱하기는 3을 4번 더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음수의 곱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아까 플러스 3의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플러스 4의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같은 방향으로 4번 한다. 즉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4번 하면 되는 거예요. 즉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이 12 플러스 12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플러스는 어떤 의미가 있다?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다? 반대 방향.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반대 방향으로 4번 한다.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죠, 왼쪽. 결론적으로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4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부터 3만큼 4번 갔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갔고, 왼쪽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12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플러스 3의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은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같은 방향으로 3번 한다. 즉 왼쪽으로 같은 방향, 왼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3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3번 가니까 최종적인 답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먼저 마이너스는 아까 왼쪽, 다시 마이너스는 또 반대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4만큼 반대 방향으로 4번 간다. 따라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0으로부터 4를 4번, 하나, 둘, 셋, 4번 갔으니까 최종적인 답이 플러스 16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플러스 16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수의 곱셈을 수직선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음수의 곱셈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어떻게 하냐? 자,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를 쓰고 최종적으로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면 플러스 두 개의 부호가 같으니까 바로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3 곱하기 4 한 최종적인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12. 자,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지금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3 곱하기 3을 한 최종적으로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의 곱셈을 빠르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부호가 같을 때는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를 쓰고 똑같이 두 수의 절대값에 곱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지금 부호가 다르죠. 그럼 바로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3 곱하기 4 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을 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지금 다르니까 최종적인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3 곱하기 3 한 마이너스 9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아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수의 곱셈을 빨리 했으니까 한번 음수의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우리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자 라고 했죠. 자, 역수가 뭐냐? 역수는 어떤 수랑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수예요. 자, 예를 들면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어떤 수랑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음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음수의 곱셈. 자, 아까 음수의 곱셈에서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를 쓴다고 했죠. 자,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를 쓰고 다음에 5 곱하기 2분의 1을 한 최종적인 2분의 5가 답이겠죠. 따라서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아까 나눗셈은 역수의 곱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는 뭐다?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또 음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음수의 곱셈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4 곱하기 3 한 최종적인 답이 플러스 1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플러스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음수의 곱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의 곱셈으로 생각하자. 이러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수 이상의 곱셈을 빨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음수의 개수를 센 다음에 홀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머지 3개를 곱해요. 3개 이상 절대값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음수의 개수가 짝수면은 플러스를 쓴 다음에 세수의 곱수를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해볼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부호가 같으니까 최종적인 답이 플러스, 그리고 2 곱하기 3 6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6 마이너스 4를 하면 부호가 다르고 마이너스, 그리고 6 곱하기 4에서 24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바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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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가 3개죠. 음수가 3개니까 바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한 24를 바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하.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보면 먼저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 곱하기 2 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6 곱하기 4를 하면 30 잘못했죠. 24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두세 곱으로 2번 해도 되지만, 자,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지금 음수가 2개죠. 자, 음수가 2개니까 바로 플러스를 쓴 다음에 마지막 3개 곱한 3 곱하기 2 곱하기 4, 즉 플러스 24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세수 이상의 곱셈은 이렇게 음수의 개수를 산 다음에 음수의 개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음수의 개수가 짝수면 바로 플러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절대값의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수 이상의 곱셈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